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 4일제 공약.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네. 어떠한 방식의 주 4일제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예를 거? 들어 이틀은 쉬고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를 골라서 쉬는 거냐, 아니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붙여서 3일을 연장 빠바방 쉬는 거냐, 뭐 금토일월, 뭐 아니면 금토일 이렇게 쉰다. 뭐 월화 목토만 아니면 뭐 월수금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율근무 형태로 쉬는 거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그런 건 JTBC가 단독을 냈어요. 이재명 주 4일제 띄운다 하면서 이 JTBC가 질문을 했어요. 정책 공약으로 주 4일제를 유력 검토 중인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주요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그리고 정책 구상은 물론 단계별 계획도 마련한 상황이다. 근데 실제로 네. 주 4일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노동 효율성도 상당히 올랐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저희도 사실 주 4일 잠깐 해봤지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내가 그거를 못 봤지. 너무 지금 주 5일 너무 좋아요. 힘들어. 예,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숨통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팬이 저한테 항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네? 우리 문화나가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데일리도 하는데 수요일 쓰던 걸 그렇게 억지로 출근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문화나한테 휴식을 더 주세요. 그렇지. 나는 문화나보다 배가 넘게 일하는 나는 왜 문화나만 휴식을 주라 그래? 아니 그 메일, 업주도 쉬고 싶어. 업주도. 아니 그 메일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제 밑에 나는 뭐 이러고 바로 화를 내셨어요. 예. 나도 그럴 거면 나도 니들한테 떠넘기고 나도 그만큼만 하고 싶어. 너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딨어? 네. 네, 어쨌든 이 지금 주 4일제를 통해서 노동과 고용, 산업 정책을 아우르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업주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시네. 네. 근데 세우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업주의 입장이 안 돼 본 분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업주를 반대한다는데 업주 반대 안 해요. 아니 이 노동 시간을 줄이더라도 똑같은 효율이 올라오면 그럼요. 일 적게 하는 게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어찌 됐거나 직원이 늘어나고 직원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효율이 별로 남지가 않아요. 효율뿐만 아니라 처우도 해야 되는 거고요. 피차에 이제 서로 그 말하자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나흘만 했는데 5일 한 거랑 똑같은 효율이 올라온다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도 그게 나아요. 그렇죠. 저도 해보니까 그때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틀만 하면 내가 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쉬는 날도 이제 좀 쉬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다음 생각을 좀 하게 돼. 그다음 날 뭐 할까? 그리고 내가 하루 더 쉬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 된다 생각이 있어. 맞아. 나는 그 중간을 못 쉬었기 때문에 뭘 할까를 생각할 틈이 없어. 매일매일 하루가 너무 힘들고 방송 시작되면 막 멀미가 나. 저희 왜 저기 세요? 정신 챙기세요, 세요. 하소연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기까지. 왜 대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주 정확하게 뭐 하루에 뭐 9시간 근무다 그러면 9시간씩 해가지고 5일 40시간만 채우면은 네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든 또는 중간에 네가 쉬든 상관없이 시간만 채우면 되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컴팩트하게 움직여요. 이번 주에는 내가 하루를 아예 통으로 쉬기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이렇게 해서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하고 그 사이에 내 업무를 쫙 해야지 애들이 빠릿빠릿 움직여요. 이게 이제 공장의 단순 노동자로서 자기 시간으로 이걸 때우는 부분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뭐 급여의 차이라든지 근무 시간이 줄면 그런 분은 급여 차이가 있죠.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있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나 사무직 같은데 이걸 보면요, 이걸 활용해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하면 젊은이한테 시테크란 말이 나오잖아. 하루에 3가지를 해요. 최소한 직장 근무 이외에도 취미생활, 알바, 그다음에 뭐 자기 여가 시간 3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교양이나 스펙을 더 쌓아가고 그걸로 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거든요. 와. 예전이랑 틀려졌습니다. 근무 환경들 자체가. 네. 와, 네. 제주도 TV님이 우리 회사 4일 일하고 4일 쉽니다. 우와. 와, 이런 공휴일은 회사가 쉬는데 있구나. 너무 좋았어. 와우. 그리고 근데 진짜 주 4일 한다고 해갖고 월급을 줄이는 방식의 주 4일은 아니에요. 안 돼요. 예.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 4일에도 똑같이 주 5일째랑 줍니다. 맞아요. 네. 우리 물론- 그래서 송작가 TV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회사 사실 되게 좋은 회사야. 송작가 TV 완전 맞아. 꿈의 회사야. 진짜 좋은데. 예, 진짜 좋은 회사야. 진짜 좋은데. 예, 진짜 좋아요. 근데 사람 뽑으려면은 되게 머뭇거려요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근데 왜냐면 우리가 국정원한테 어느 날 털려가지고 없어질 방송으로 보이는가 봐. 근데 아니에요. 진짜 어. 저는 송작가 TV가 진짜 꿈의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진짜 합니다. 꿈의 예, 직장.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세우는 힘들지만. 사실 이제 주 5일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선 기간 끝나면 다시 주 4일제로 돌아갈 거예요. 저도 꼭 그때는 주 4일제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다음 사람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들은 조금 더 쉽지만 제조업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노동 인력을 더 그렇죠. 충원하는 인력을 게 그만큼 맞죠. 더 충원해가지고 네. 그 시간을 메꾸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어차피 산업 현장 안에서 생산자들, 그러니까 생산직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이나 노동 역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대적인 조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평생 직장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그렇지. 평생 인생에 직장은 없지. 또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보내가지고 새로운 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공부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늘 이제 안정만 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좀 우리 세대의 분들이 가지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시대의 조류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점 나중에 가면 우리도 어차피 적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술 발전 때문에 이 일자리 줄어드는 거는 사실 당연한 막을 수가 거고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건 예, 당연한 거 막을 수가 받아들여야 없어요. 돼요. 예. 다음은 대장동 관련한 내용 속보도 몇 가지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당연하지만 놀라운 결과 음. 압수 이메일에서 이재명 한 건도 못 찾았다.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이건 조작인 거지. 그렇지. 나오면 조작인 거죠. 어. 아니 근데 검찰은 뭘 보고 이걸 털어갔나?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뭐지, 모르겠어요. 쇼를 한 그러니까 건가? 늘 얘기하잖아. 어. 얘네들이 그 인지 부조한 거야. 뭐지? 설마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로비가 정말 없겠어? 공무원한테 하나라도 뭐가 안 갔겠어?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니까 지들이 그렇게 구리구리하게 살았으니 야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는 줄 알아? 다 꾸리꾸리해! 이 생각으로 덤볐겠지. 그러니까. 시장을 하면서 어떻게 뇌물을 하나도 안 받니? 밑에 있는 애들 다 굶어 죽게? 요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네들 생각에서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조국 교수, 추미애 장관, 그렇죠. 지금 이재명인 거예요. 네, 지금 아무런 자료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이재명만 턴 게 아니고 지금 뭐 최측근 정진상이라는 사람 같이 다 털었거든요. 없어. 아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옛날- 무슨 기사거리나 돼? 막말로? 옛날 유우성 씨 그 서울시 공무원 그 조선족 조작 사건. 조작 사건. 감정할 때는 지네들끼리 팩스 가짜로 넣어갖고 막 그러니까 조작해서 지네들 증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디지털 증거로 조작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 그렇죠. 이게 다 체인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압수수색 할 때 언론들 얼마나 대대적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포털 메인에 압수수색 한다고 난리를 이제 쳐놨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남시청
성남시청 휴게실 노트북에서 특별한 자료를 결정적인 로비 자료를 발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고 아니면 뭐 또 그거지 뭐 선거철에 나오는 또 북한 해가지고 뭐 아니 저기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나올 되나? 수가 없어. 응, 저번에 북한은- 많이 하던데 아니, 그때 북한은 지금 나올 수가 없는데. 뭐 아니 기획 입구 같은 것도 안 하나? 북한도 지금 지금 그 홍준표처럼 저렇게 한다고 하는 애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근데 좀 서운한 건 있겠더라. 음? 그 은수미 그 지금 시장하고는 시장님, 그 나름대로 측근이었잖아. 네. 둘 사이에 개인적인 메일도 안 주고 받았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완전 뚝 끊은 거 아니야 인간관계를. 아니 근데 아니, 뭐. 사실 세호하고 저하고도 원고를 주고받는 거 외에는 안 주고받아요. 나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다들. 우리도 아니, 그래. 심지어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해본 지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통화를 왜 해? 왜 할 필요가 합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응. 그게 좋은 우리-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아.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아 좋은 거구나. 네. 당연하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일요일 오후 같은데 이렇게 전화 통화해서 만나서 같이 고기도 좀 먹고 그런 거 일요일에 좋지 전화하지 않아? 마, 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한 지 1년이 넘으니까 도대체 이 너무 좋네요. 세호의 그 사회적 고립은 누가 해소를 시켜주는지 아니 지금 모르겠어. 다 송 작가님 지금 보려고 지금 다들 시청자들 오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 세호는 또 다 만나. 신이 나서 다 만나. 그리고 그 다음에 힘들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막 이러고. 아무튼 일단 이메일 조작은 실패를 했고요. 네. 자 이제 황무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죠.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녹취록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뭐 그 자기가 강제로 퇴임을 당했다. 시장이 뭐 나를 압박해서 압박해서. 내보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공영개발 주장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개거짓말을 쳤죠. 근데 민간개발 관련한 서류도 이 사람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시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서 나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네. 이제 그게 공무원법에서는 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에 기소가 돼야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도시개발공사 시장이 되기 전에 걸로 해갖고 기소가 된 거라서 사실은 자기가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강제로 잘릴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면 강제로 잘랐겠지. 그래서 그 권유를 하는 거야. 해임이 아니고 그냥 권유를 알아서 한 거지.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자기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했다. 왜? 자기가 주장하는 공영개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개구라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민간개발해야 된다고 서류 쓰고 그거 운영한 사람이 얘였다는 거지. 그리고 근데 왜 말을 바꿨을까? 뭐 김아무개 사장한테 뭐 3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요게 걸려가지고 기소까지 되고 2016년인가요? 8월에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요. 2017년에는 2017년 5월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 달 뒤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월권을 해서 말하자면 이 시장의 압력으로 이 사람을 해임시켰다. 직권남용으로 걸라 그래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걸기 위해 갖고 이 사람을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비리 혐의에 연관이 안 되니까 갑자기 초청장 나오고 펀드 나오듯이 아이고. 별건으로 엮으려고 이 황무성을 엮었는데 안 자, 엮이는 거지.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재판에 4번 출석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이 사람이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 이제 그 행정자치부 법안이 그래요. 그냥 고용자 공무원에 대한 지위를 계속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직무를 얻기 이전에 있는 건으로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강제 해임은 못 시키는데 직무 정지까지만 할 네. 수 있고. 만약 이제 이 사람이 어찌 됐거나 기소가 돼서 실형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그만둬야 되거든. 그만둘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없겠죠. 잡음이 나기 이전에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자기를 강제 퇴임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식으로 검찰하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재임 중에 기소가 사직 요구의 이유였다면 성남시 쪽에 명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 만약에 지금 재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황무성 이 사람이 재임 중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 기소 사실을 알고 성남시가 그러면 사직 하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성남시가 잘한 거다 이거죠. 그렇지. 잘한 거지. 아니 지금 사기 죄를 진 범죄자가 지금 그렇지 사기꾼이 지금 저기, 멀쩡하게 사장 노릇을 하고 공사 있는데 사장에 있는 건데. 너 이거 형 집행되고 난 다음에 잘라야 되는데 그 이전에 네가 곱게 가는 게 어떠니라고 권유한 것 자체가 그렇지.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야. 왜? 어떻게든 이재명을 기소를 해야 흠집을 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된다. 뭐가 안 나온다.